4021 개통자, 저 대통령의 차명폰 뒷번호라는데요. 이게 이렇게 막 공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술의 마지막 키맨 이영선 행정관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차명폰 개설하시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시죠.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고 폐기하셨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특검소원에 왜 분양하셨습니까? 누구 지시로 차명폰 만드신 건가요?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습니까? 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부르게 하셨나요? 글쎄, 특유의 무표정입니다. 특유의 그 반듯한 넘긴 머리와 정장,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특검의 모습을 드러낸 이영선 행정관. 오늘 뭐 비선 의료와 마지막 키맨이다 뭐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수 변호사님. 예.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예, 휴대폰 끝자리 번호가 이제 4021로 정해졌다고 저희가 키워드로도 정해봤는데 이 차명폰의 동선이랑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의 동선이 겹쳤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의는 그 윤전추 전 행정관의 행정관의 그 뭐 가족 명의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 내역을 이제 특검에서 봤을 때는 통신 기지국을 봐야지 실제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명폰을 그 해외 순방을 할 때도 가져가셨다는 얘기는 그 해외 순방지에서 최순실과 통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명의는 윤전추 행정관의 뭐 그 가족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대통령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뭐 청와대에서도 뭐 통신 발신된 것들이 발신인지 수신인지 하여간 통신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이다라는 거는 좀 객관적으로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데까지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4021이 왜 4021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그거 뭐 비밀 풀려고 여러 가지 뭐 네티즌들도 벌써 나왔던데 백 변호사님. 근데 이영선 행정관이 이거 다 개인적으로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그 보안 때문에 그냥 각각 다들 판단을 해서 보안폰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차명폰을 만들어준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윤전추 행정관은 가족들의 명의만 빌려준 거고 이영선 행정관의 군대 이제 동기가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임에게 부탁을 해서 가져오고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또 차명폰들을 다 모아서 가서 다 한꺼번에 폐기하고 지금 이 차명폰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알고 보니 이영선 행정관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또 뭐 비선 의료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이 지금 차명폰을 만든 걸 누가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이영선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이거 대통령도 하나 만들어드리고 최순실도 만들어드려야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지시했는지 또 이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급된 게 맞는지 물론 기지국 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집중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특검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특검의 수사가 나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 목소리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될 때까지 이렇게 중지를 시키는 것이 말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소출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그때쯤 확정적으로 시한부 기소정지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조치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특검님 주변에 자택 앞에서 데모를 시위를 하는 등 그런 상황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를 고려하여 특검에 대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아마 특검 보호들에 대해서도 아마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하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서 어떤 아직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사 중에 그러니까 최태민 씨로부터 그 상속을 얼마나 받았고 그 돈을 출처가 깨끗한지 여부나 최순실 씨 실제로 유치원 원장이 좀 소득 활동의 전부였다고 보이는데 그 가진 재산과 실제 소득 활동 간의 어떤 괴리가 되게 컸는지 그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순실 등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그리고 재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서도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이후 정도라도.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파악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어쨌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MBC 김수근입니다. 그 박상진 사장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부른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특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이영선 행정관이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특검이 그 특검보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 주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정미 재판관 얘기도 쭉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위협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가족 보호 뭐 명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저는 저 특검과 특검보는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누가 와서 뭐 협박을 하거나 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브리핑 한 대로 자택 주변까지 와 있다라고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협적이죠. 다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심리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게 결국은 이 중차대한 뭐 역사적인 책무를 특검이 껴안게 된 거니까 그거로도 좀 또 다른 그 종전의 양면처럼 그 어깨가 무거운 만큼 또 저런 위협도 있고 여하튼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 조사에 대해서 뭐 거의 지금 봐서는 그 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거의 예정을 하고 지금 28일까지잖아요. 화요일까지.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갑자기 인사를 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신변보호 요청 진짜 분위기가 고조되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또 하나 있었는 게 오늘 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 은닉재산 100억 원대. 그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세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부 주장까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수사가 안 됐다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까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의 그 재산 축적 과정 그리고 현재 은닉해 있는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저 외에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거는 뭐 최종 그 수사 결과 발표 2월 28일 날 끝난다면 3월 3일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저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결국은 저게 대통령과의 공동지갑론, 그러니까 뇌물죄 형성의 저게 마지막 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된 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받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지갑론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때 관련된 증거들이나 지금 여기 축적된 재산들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뇌물죄로 그때 영장을 청구했던 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특검 브리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